이종현의 스포츠. 오늘도 스포츠 전설의 스토리썰, 레전썰은 계속됩니다. 헬로 MLB의 정현호 KBS 스포츠 PD, 잡다한 스포츠 이야기 잡스의 중앙일보 김재한 기자와 함께 스포츠 전설들을 소환해보고 있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프로야구가 일단은 무관중이었지만 오늘 개막했어요. 두 분도 보셨나요? 예, 물론이죠. 네, 저도 뭐 오늘 KBS를 일단 고정으로 보다가 굳이 강조를 그렇게 보면서 다른 구단, 그러니까 다른 구장 경기들도 많이 돌려봤는데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한숨을 돌리고 뭐 이렇게 이런 기회에 다시 또 이렇게 생겨서 그런 경험만으로도 참 소중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지난주에 정현호 PD가 KBS 중계 홍보하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이 호응이 좀 어땠어요? 팬들이 영상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경기 내내 랜선 응원단이라고 해서 네.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셔가지고 잘 진행됐는데 문제는 SK의 텐션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죠. 경기 내내 약간 1일1비하는 거를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1일1비하는 걸 볼 수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워서 근데 워낙 팬들의 반응도 좋고 해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좀 색다른 영상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보기도 좋더라고요. 네. 뭐 단신으로 짧게 결과는 정리해 드렸지만 경기 내용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날씨 때문에도 살짝 긴장이 됐어요. 네, 사실 우리보다 먼저 시즌을 시작했던 대만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도 이 개막전 당일날에 비가 와서 이 공식 개막전을 치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도 조금 긴장되는 상황이 있었죠. 일부 그 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비가 조금씩 내려서 조금 예정보다가 지연돼서 경기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기아와 또 특히 키움의 경기가 열린 이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 주변의 경기 도중에 이 가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놀라는 상황이었지만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경기가 4회 말에 17분간 중단이 됐다가 다행히 경기가 재개돼서 끝까지 치러졌습니다. 네, KBS ETV를 통해서는 한화 대 SK 경기가 생중계됐는데 SK의 텐션이 뭐 얼마나 떨어져 있었던 겁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은 서폴드 선수가 최초 이제 완봉승을 기록을 하면서 경기를 끝냈는데 2시간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역대 개막전 최단 시간 신기록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보고 있는데 한꺼번에 분명히 경기가 2시 시작했는데 수원은 우천 때문에 2회 그리고 인천은 7회 이래서 오늘 5시 경기가 하나 있나 이럴 정도로 정말 SK 타자들이 근데 템포가 너무 빨랐어요. 대부분 3구, 4구 이래서 공격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폴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구 이상 가장 많이 던진 투수거든요. 오늘도 100구를 넘기면서 이닝이 터다운 면모로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가 오늘은 좀 타격이 침체되는데 내일은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서폴드가 7회까지 퍼펙트였잖아요. 그렇죠, 7회 2사까지였었죠. 그 상황을 보고 오늘 이 개막전에 퍼펙트 경기 보는 거 아닐까? 그런데 또 보통 퍼펙트나 또 이 노히트 노런이 꼭 이렇게 실현되려고 하다가 7회나 8회쯤에 이렇게 또 안타를 맞거나 뭐 볼넷을 맞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조금 그 7회 상황이 많이 아쉬웠던 그런 좀 기억이 나네요. 또 시작하자마자 그런 기록 세웠다가 나중에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다행이라고 또 생각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린이날 매치하면 떠오르는 두산 대 LG 잠실 경기도 눈길을 모았죠. 네, 뭐 LG, 두산, 뭐 각 그 구단의 어린이 팬들 하면은 뭐 엘리니, 구리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1996년에 처음 어린이날에 이 두 팀이 맞붙어서 2003년부터는 KBO가 아예 고정으로 이 어린이날 매치로 두산과 LG의 경기를 계속해서 치르고 있고 작년까지 12년 연속 매진 기록을 기록했던 아주 빅 흥행 카드로 잘 알려졌던 이 두산과 LG의 잠실 경기였는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어린이 팬들은 물론이고 일반 팬들 없이 경기를 치렀고요. 경기도 중반까지는 뜨겁게 전개가 됐습니다. 이 LG가 2회 말에 김민성 선수의 좌중간 2루타로 선취점을 먼저 뽑았고 3회 말에 김현수 선수가 투런 홈런으로 앞서 나가니까 두산이 4회 초에 홈런 타자 김재환의 125m짜리 5월 솔로 홈런으로 응수하면서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되는 듯 했는데 8회 말에 LG가 대거 5득점을 뽑아내면서 LG가 8대2 대승을 거뒀고요. 그동안의 어린이날 역대 전적에서 두산이 LG에게 14승 9패로 앞섰거든요. 그런데 LG가 마침내 오늘 경기를 이김으로 해서 이 어린이날 두산전 10승을 채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정현호 PD는 아무래도 기아 팬이시다 보니까 네. 키움 대 기아의 경기 유심히 보셨을 것 같아요. 유심히 보다가 혈압이 좀 올랐는데 양현종 선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근데 문제는 타선입니다. 네. 오늘 멀티히트를 친 선수 아무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장타도 김선민 선수의 2루타 뿐이었거든요. 작년부터 기아가 타선에서 특히 장타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15명의 야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윌리엄스 감독이 선수들을 파악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팀 롯데 KT와의 개막전 내용은 어땠어요? 네, 롯데가 연습 경기에서 5승 1패 아주 좋은 그런 성적을 냈었죠. 1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팀 타율 3할을 넘겼고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막전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KT 선발의 이 데스파이네의 9위에 막히다가 7회부터 이 타선이 롯데가 이제 폭발을 하면서 마차도 선수의 석점 홈런 그리고 8회에 전준우 선수의 투런 홈런까지 더해져서 롯데가 7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이 강백호 선수가 또 홈런을 쳤고 이 데스파이네가 또 오늘 워낙 또 잘 던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쉽게 막판에 무너지면서 홈 개막전에서 아쉽게 첫 경기 패배를 겪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NC 대 삼성의 경기죠? 네. 오늘 이제 이 경기는 메이저리그 ESPN을 아. 통해서도 중계가 됐던 경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삼성의 선발이 백정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동안 NC를 상대로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표적 등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실패를 했고 특이하게도 모창민 선수가 오늘 홈런 2루타 단타를 치면서 3루타를 쳤으면 사이클링 히트까지 할 뻔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네, 이외에도 뭐 개막전은 첫 번째 기록에 의미를 많이 둘 수밖에 없잖아요. 네. 첫 홈런, 첫 안타. 어떤 선수가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네, LG의 김현수 선수가 올 시즌 이 KBO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첫 번째 홈런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김현수 선수가 개막전에서 그동안 홈런을 친 게 이 두산 시절까지 포함해서 이번까지 4번입니다. 말 그대로 이 개막전의 사나이답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요. 공식 개막전이었던 오늘 KBS ETV에서 생중계를 했던 이 하나와 SK 경기에서 네. 각종 기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은원 선수가 1회 1사 상황에서 2루타를 치면서 KBO 리그 전체 첫 안타를 신고를 했고요. 2회에 이 김태균 선수가 타점을 치면서 1호 타점을 김태균 선수가 기록을 했고 홈으로 들어왔던 송광민 선수가 1호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그밖에 첫 번째 볼넷은 잠실에서 두산 박건우 선수가 기록을 했고요. 롯데의 한동희 선수가 수원 KT 위즈전에서 첫 번째 실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 KBO 리그가 오늘 개막한 거를 네. 아까 미국 ESPN 얘기도 했지만 네.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ESPN에서 생중계로 이 NC와 삼성의 경기를 중계했는데 KBO 리그를 잘 모르니까 외국인들은 예. 나름 전문가를 섭외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해설위원도 하셨던 데니얼 김 위원을 섭외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테임즈 선수가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 깜짝 등장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가 외국에서 좀 친숙하고 예. 또 NC의 과거 테임즈가 뛰었던 팀이니까 그래서 NC 대 삼성의 경기를 선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ESPN이 그 KBO 리그 10개 구단 파워 랭킹 산정도 했던데요. 네, 사실 이 ESPN 파워 랭킹이 나름대로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 콘텐츠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KBO 리그 중계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KBO 리그 10개 구단 파워 랭킹을 매겼습니다. 전체 1위가 키움 히어로즈였고요. 오. 2위가 LG 트윈스, 작년에 우승을 했던 두산 베어스가 3위였고 최하위를 한화를 매겼습니다. 뭐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KT의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KT가 5위로 꼽혔으니까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랬다. 뭐 이런 또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요. ESPN이 또 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네. 이제 감독들이나 선수들 반응이 대체적으로 이기는 경기가 중계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미국 매체에서 이렇게 중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선수들한테도 많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또 특히나 뭐 인천이나 잠실에서 열린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에서 20개까지의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이 KBO 리그가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이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한 경기씩만 중계하니까 네. 그 팀이 걸린 팀은 꼭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더 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또 새벽에 중계가 되거든요. 네. 미국 현지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 이 미국 야구 팬들이 KBO 리그를 어떻게 볼까? 약간 그런 콘텐츠도 한번 보고 싶
싶은 약간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그러네요. 좀 생겼습니다. 네. 그 밖에 코로나19 관련된 스포츠 소식들 김지한 기자가 짚어주시죠. 네, 프로야구가 오늘 개막을 했고요. 프로축구도 이번 주 금요일 8일에 개막을 하죠. K리그도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단신에서도 소개해 주셨듯이 코로나19 사태의 개막을 준비해온 과정을 40여 개 전 세계 주요 리그에 소개한다고 하고요. K리그도 현재 10개 나라 정도가 현재 방송사에 중계권을 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홍콩,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중계가 예정이 돼 있고요. 현재 유럽 축구가 이달 또 다음 달에 재개 시점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데스리가가 15일 무관중 재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제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1부와 2부 리그 선수, 스태프, 전체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1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재개의 변수로 떠오른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일본은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현재 긴급 사태를 이달 말까지 연장을 하기로 하면서 프로야구, J리그, 골프 모든 프로스포츠 일정들이 6월 안에 시작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나마 우리나라의 상황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그 스포츠 전설의 스토리썰 레전썰 들어가 볼게요. 네. 야구 개막일이니까 야구 전설들 얘기로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제 어린이들의 올해는 또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들의 마음을 훔치는 선수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또 전설들을 소환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아마 정현우 PD는 기아 팬이니까 어느 네네. 정도 압축이 되는 것 같고 네. 김지한 기자는 누구를 또 이제 꼽았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야구 관련 이야기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인데요. 개인적으로 사실 정말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가족 팬들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 네네. 가족들이 굉장히 좀 많은 팬들이 있어서 이 삼성에 좀 제가 한동안 오랜 팬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좀 중립을 많이 지향을 하고 있지만 여러 스타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이 선수.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히어로였던 이승엽 선수 네, 한번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2017년에 은퇴 경기했을 때 현장을 가지는 않고 생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쵸. 은퇴식 하는 것까지 다 봤는데 그때 뭐 어린 시절 돌아보면서 잠깐 이 눈물을 좀 흠칫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정현우 PD는 네. 한 사람을 꼽으려니 좀 고민을 하셨겠어요. 이종범이냐 선동열이냐인데 네. 제가 그나마 또 선수 생활을 좀 많이 봤던 그랬던 이종범 선수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레전썰 바람의 아들 이종범과 또 국민 타자 이승엽 이 두 선수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두 선수의 레전썰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정현우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 스포츠 레전드 이야기 레전썰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왜 이종범 선수랑 이승엽 선수를 내 마음속 최고의 야구 레전드로 꼽았는가 이것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종범 선수가 어릴 때 저희가 부모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종범은 뭘 잘하나요? 그랬더니 대답으로 다 잘한다는 거예요. 설마 그런 선수가 있을까 해서 봤더니 정말로 정말 선수가 뛰는 걸 보면서 뭔가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있고 다이나믹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선수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 마음속 최고 레전드로 보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김지한 기자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995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4학년 때군요. 4학년 때 삼성 라이온즈 어린이 그 팬클럽 회원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때 이승엽 선수가 입단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이 투수로 입단을 했었는데 뭔가 좀 끌림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승엽이라는 선수와 함께 올라오면서 지금까지 함께 뭔가 성장한 것 같은 이승엽 선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쵸. 네, 저 나름대로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네, 이승엽과 뭔가 함께 해왔다는 그런 좀 느낌이 있었고 뭔가 그 홈런 치고 그럴 때마다 뭔가 내 팀을 이기는 역할을 했을 때 그런 그 어린 마음에 어떤 그 영웅 같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홈런 잘 치고 뭐 큰 경기에 강하고
또 국가대표에서도 잘했고 그런 꾸준하게 묵직하게 잘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에 좀 많은 사람들이 또 매료되기도 했었고 예. 또 은퇴할 때는 또 은퇴 투어도 했었잖아요. 예. 그만큼 또 후배들한테 많이 귀감이 됐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지금도 야구하면은 저는 이승엽 선수가 딱 내 마음속에 담아 있습니다. 진정한 팬심이 느껴집니다. 네. 뭐 이종범 전 선수는 예전에 아까 그 다 잘한다고 그러니까요. 하셨는데 야구 아들 농사도 굉장히 잘 그렇죠. 했잖아요. 이정우 선수의 아버지죠. 근데 예. 이제 제가 예전에 역삼동에 있는 모 식당에 밥을 먹고 있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네. 오지만 봤어요. 누군가 한참 생각해보니까 그 뒤에 이제 이종범 선수가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 아이가 이정우 선수였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그때는 진짜 최고 작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갑자기 15cm, 20cm 가량의 성장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사실 그 전까지는 광주에서 계속 잘하고 있었으니까 기아 팬들은 이정우는 이제 기아종우다 해가지고 기아 이제 이종범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데려가야지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은퇴를 하고 이종범 감독이 서울로 이사를 와버리는 바람에 예. 휘문고로 진학을 해서 이정우 선수를 떠나보냈던 아픔이 좀 있죠. 결국 아픈 얘기였군요. 그러니까 요즘 그 광고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이종범 코치랑 이정우 선수랑 나오는데 되게 뭐랄까요 그 좀 어색하면서도 그러니까요. 그 묘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많게 느껴지더라고요. 둘이 이제 함께 출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어쨌든 이종범 코치가 굉장히 또 이정우 선수를 아껴하고 또 이정우 선수는 되게 무심한 듯하면서도 약간 그런 게 있죠. 네, 약간 좀 그런 어떤 느낌을 참 많이 받았었죠. 네. 네, 둘이 그 되게 친밀한 사이 같으면서도 살가운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광고만 그런 봐도. 느낌? 네.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은퇴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아서 뭐 선수라고 그냥 불러도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2017년에 은퇴했으니까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네. 됐고요. 요즘은 뭐 타 방송 해설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레전드라는 그런 호칭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네. 얼마 전에 그 예전에 일본 요미우리에서 이승엽 선수가 뛰었잖아요. 네. 거기서 그 팬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구단 역대 최고 외국인 선수는 누구일지 그 팬 투표를 했다고 해요. 거기서 전체 4위에 꼽혔다고 합니다. 사실 이승엽 선수가 예전에 4번 타자, 그러니까 요미우리의 4번 타자를 했을 때도 뭐 이따가 잠시 뭐 썰을 풀어드리겠지만은 네. 그때 참 여러 가지로 보수적인 그런 어떤 요미우리 구단의 그렇죠. 상황을 딛고서 4번 타자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어떤 맹활약했던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도 또 일본에서도 많은 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또 굉장히 또 눈에 띄었었습니다. 예.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간 두 선수는 당연히 프로 오기 전부터 유명했겠죠. 그렇죠. 이종범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건국대를 지나서 해태 입단을 했는데 원래 왼손잡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투우타로 야구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왼손잡이용 글러브가 없어서 그냥 야구는 원래 오른손으로 하는 건가 보다 했대요. 네. 그래서 볼 때마다 제일 아쉬운 게 이 발도 빠르고 196안타를 쳤던 선수가 만약에 좌타자였으면 한 발씩 더 빨라서 200안타를 먼저 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항상 좀 갖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도 유명했었나요? 네, 이승엽 선수도 경북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청룡기 대회에서 우수 투수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네. 그만큼 고등학교 때는 특급 투수의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고3 때 청소년 국가대표에도 활동을 했었고요. 고졸 신인으로 해서 1995년에 삼성에 입단을 했는데 이듬해 타자로 전향을 했었죠. 예. 자, 프로에 와서도 당연히 많은 기록과 에피소드들을 남겼을 텐데 네. 저희가 항상 이거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기록을 잘 못 짚어서 예. 오늘은 기록부터 한번 대표적인 거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종범 같은 경우는 신인왕은 타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양준혁 선수랑 같이 데뷔를 하는 바람에 하지만 신인임에도 한국 시리즈 MVP를 수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94년에는 타율 3할 9푼 3리 그리고 안타 196개에다가 84도루 여기까지 지금까지도 통산 1위 대기록인데 97년에는 또 재밌는 게 이승엽 선수와 홈런왕 경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유격수에다가 호타 준적의 선수인데 심지어 30홈런까지 치면서 그 당시에 30 클럽도 가입했으니까 정말 5툴 플레이였다고 보시면 되죠. 이승엽 선수도 만만치 않겠죠. 네,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은퇴 경기까지 홈런 2개 치면서 뭐 말 그대로 현역 때 전성기 때 못지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국내 기록만 놓고 이야기하면은 홈런과 관련한 어지간한 기록들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산 467개 홈런 그리고 2003년에는 56개 홈런을 치면서 통산 기록 단일 시즌 모두 최다 홈런 기록을 나란히 갖고 있고요. 이 국내에서 날린 홈런 비거리를 모두 더하면은
54,705m라고 합니다. 네, 이게 에베레스트 산 6번 이상 넘긴 네, 이거 계산한 사람도 웃기네요. 네, 이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통산 타율도 3할을 넘겼고요. 네. 뭐 거기에다가 한국 시리즈 4번 우승했고 정규 시즌 MVP 5번, 골든글러브 10차례. 뭐 이 정도면은 최고 타자로 손색이 없는 그런 기록이죠. 네. 이 두 선수 다 대단하지만 저 이 말을 아주 어렸을 때 들어봤는데 네.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종범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다 잘한 예. 몬스터 시즌이 있었다는 말도 들었어요. 데뷔 2년 차였던 94년인데 예. 심지어 신인인 2년 차 신인인데 3할 9푼 3리의 타율로 타격왕, 84도루로 도루왕. 그리고 이제 안타도 196개로 당연히 그 당시까지 최다 안타였는데 네. 그 시즌 막판에 이종범 선수가 생고기를 먹고 배탈이 납니다. 이것만 아니었어도 사실 200안타를 쳤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를 거의 전 경기를 소화하면서 세운 기록이라서 역시 이종범은 야구를 잘한다라는 네. 속설이 맞아떨어진 시즌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무슨 얘기죠? 이승엽 선수는 외야의 잠자리채를 등장하게 했다. 이게 99년에 이승엽 선수가 홈런 54개 쳤을 때 그때부터 굉장히 이 이승엽 하면은 잠자리채라는 네. 그런 또 나름대로 수식어가 있었거든요. 홈런볼 주스려고. 그렇죠. 네. 그 홈런볼을 줍기 위해서 기록이 될 만한 그런 홈런볼을 줍기 위해서 관중들이 하나둘씩 그 갖고 오게 된 게 나중에는 뭐 잠실구장, 뭐 광주구장 이런 데서도 장관이었죠, 잠자리채가 나왔는데 네. 이게 좀 재미있는 게 2017년에 이승엽 선수가 은퇴 투어 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롯데 구단이 순금 10돈짜리 잠자리채를 이렇게 모형으로 해서 선물로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구단에서도 원래는 이 선물을 주려고 했다가 롯데 구단이 먼저 선수를 치는 바람에 그래서 다른 걸로 고민해서 바꿨다는 그런 비하인드도 있었습니다. 네, 가만히 있던 잠자리 둥절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국내를 평정한 다음에 일본 무대에 도전한 것도 공통점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주니치에 진출을 했는데 이제 포지션 문제로 외야로 전향을 했고 그리고 또 가와지리 선수의 몸에 맞는 공에 맞으면서 팔꿈치 골절이도 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때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좀 더 기록을 쌓거나 아니면은 메이저리그에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시즌 요미우리에서 뛰었고 총 8년 동안 이제 일본 무대에서 뛰었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조금 그 포크볼의 공략을 못해서 한국에서 활동했을 때보다는 좀 홈런이 적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보수적인 그런 어떤 일본 프로야구의 분위기에서 4번 타자, 간판 타자의 역할까지 했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런 외국인 타자로 주목받을 정도였으면은 그래도 이승엽 선수의 이 일본에서의 활약도 나쁘지 않았다. 뭐 그렇게 그렇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선수 다 참 여기저기서 대단한 기록들 또 활약들을 보여줬는데 두 선수가 생각하는 두 분이 생각하는 인생 경기 어떤 경기인가요? 저는 뭐 당연히 WBC 때 2루타를 후지카와를 상대로 쳐낸 2루타도 있지만 국가대표 얘기가 처음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2006년에 하나와의 준 플레이오프가 떠올라요. 그 당시에 슬라이딩을 하면서 손을 싹 빼는 태그를 피하면서 손을 쫙 빼는 그런 슬라이딩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래서 이종범이 야구 천재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줬던 경기죠. 네.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팬심을 담아서 두 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에 삼성이 한국 시리즈 처음 우승했을 때 그때 그 한국 시리즈 6차전 때 이승엽 선수가 이상훈을 상대로 그 석점 홈런, 동점 홈런을 쳤거든요. 그 홈런 덕분에 다음에 또 마혜영이 끝내기 홈런 치면서 삼성이 처음 우승했고 그게 또 이승엽의 첫 번째 프로 우승을 또 하는데 기여했던 그 홈런이었던 게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요. 역시나 이승엽 하면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준결승전 일본전의 그 석점 홈런. 저는 그때 그 말년휴가 나왔다가 부대에서 그걸 봤거든요. 부대에서 보고 나서 그 딱 일본도 이기고 이승엽 홈런도 보니까 이만한 정신교육은 없었다. 이런 또 후일담도 있었습니다. 네. 이거 하다 보니까 매주 김재한 기자의 유년 시절과 군대 생활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레전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김재한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NBA 이야기 조선의 느바로 찾아오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함께할 수 있으니까 오후 8시 30분 잊지 마세요. 김종현의 스포츠.